안녕하세요. SQL 인젝션에 대해서 발표를 맡게 된 우아한 에자일의 오창헌입니다. 발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일단 여기 보시는 바와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에 대해 먼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그림은 데이터베이스이고 이 주사기로 데이터베이스를 찌르는 표현을 하고 있죠. 이 주사기 안에 이제 들어있는 내용물로는 악의적인 SQL 구문이 들어있어서 그걸로 데이터베이스를 공격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발표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목차인데요. 일단 SQL 인젝션은 웹 해킹의 일종이기 때문에 웹 해킹의 정의, 그리고 SQL 인젝션의 정의와 예시, 그리고 대응 방안까지 세 가지 주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웹 해킹입니다. 웹 해킹은 웹사이트의 취약점을 공격하는 기술적 위협으로 웹페이지를 통하여 권한이 없는 시스템에 접근하거나 데이터 유출 및 파괴와 같은 행위입니다. 여기에서 집중할 단어는 취약점을 공격을 한다는 건데요. 당연히 취약점이 없으면 이 나쁜 공격을 진행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권한이 없는 시스템에 접근하거나 데이터 유출 및 파괴, 이 단어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웹 해킹의 유형으로는 웹 엔진 취약점 이용, 웹 애플리케이션 취약점 이용, 그리고 웹 서버 및 미드웨어 기본 제공 샘플 파일을 이용한 해킹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이 두 번째 웹 애플리케이션 취약점을 이용한 유형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건데요.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해킹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준비를 해보았고, 이 OWASP 탑 10은 더 오픈 어플리케이션 시큐리티 프로젝트의 약자로서 오픈소스 웹 애플리케이션 보안 프로젝트이고요. 주로 웹에 관한 정보 노출, 악성 파일 및 스크립트, 보안 취약점 등을 연구하는 곳입니다. 이 OWASP는 매년 탑 10으로 나쁜 해킹에 관한 순서를 표로 나타내 주는데요. 2017년도, 2021년도 거의 매년 SQL 인젝션이 가장 상위에 랭크가 되어 있어요. 이 예로는 2017년 3월 달에 여기어태 사이트가 이 SQL 인젝션 때문에 공격을 받게 됐고, 이 SQL 인젝션은 데이터베이스를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회원의 아이디, 패스워드, 그리고 민감 정보인 개인정보까지 탈취하는 공격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SQL 인젝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처음 보여드렸던 그림인데요. 그거의 그림을 글로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응용 프로그램의 보안상의 허점을 의도적으로 이용해 악의적인 SQL문을 실행되게 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를 비정상적으로 조작하는 코드 인젝션 공격 방법입니다. 간단한 예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로그인 양식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 SQL문인데 select 별표롬 유저라는 테이블 안에 where 조건문을 써서 id를 적고 비밀번호를 적어라,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이처럼 싱글 코트 5월 1는 1 그리고 대시 이런 구문을 이 input 1 이쪽에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열리자마자 닫히게 되고요. 이 부분은 항상 참이 됩니다. 그리고 이 대시로 인해서 이 뒷부분은 모두 주석 처리가 돼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select 별표롬 users라는 테이블을 모두 조율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조율을 하면은 가장 상단에 위치한 그 계정을 접촉하게 되는데, 그 접촉한 계정은 가장 먼저 만들어진 계정으로 로그인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가장 먼저 만드는 계정은 관리자 계정이라서 관리자 계정을 알게 되면 그 회원이나 팀원들의 모든 개인정보를 순차적으로 다 털리게 되겠죠. 이제 종류인데요. 첫 번째로 인증우회, 어스바이패스. 로그인 페이지를 타겟으로 행해지는 공격이며 SQL 쿼리문의 논리적 연산 오류를 이용하여 로그인 인증 쿼리문을 무조건 true의 결과값이 나오게 하여 인증을 무력화시키는 기법입니다. 무조건 true 값으로 해서 내가 어떤 거를 치든 로그인이 되도록 하는 기법이에요. 보시면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거는 한 예시인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무조건 참이 되는 구문만 패턴만 찾아서 넣게 되면 로그인이 될 수 있는 해킹 기법입니다. 다음은 데이터 노출인데요. 데이터 절취를 목적으로 하는 방식이고 개발자에게는 에러가 버그를 수정하고 좋지 않은 일에 중요한 정보이지만 이런 에러는 해커가 역으로 이용하게 되면 상당히 위험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데이터 노출의 유형 중에서는 에러, 유니온, 블라인드 타임이 있고요. 이 블라인드와 타임은 만약에 99번째 테이블의 크기가 99번 아니면 데이터베이스의 크기가 뭐 100번 이렇게 되면은 1번부터 99번까지 다 일일이 들어가서 찾아 이렇게 노동을 해야지 할 수 있는 해킹 기법이에요. 하지만 얘네는 에러와 유니온, 얘네는 이 초록색 박스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해커 입장에서 편하게 해킹을 시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에러 베이스드는 데이터베이스의 에러 메시지를 기반으로 한 공격으로 이 그룹 바이와 해빙 구문을 사용해서 일부러 에러를 유발시켜서 에러 코드를 확인해서 그 에러 코드로 그 공격을 하는 기법인데요. 이 그룹 바이와 해빙은 두 개가 세트예요. 그룹 바이가 없이는 해빙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그룹 바이는 말 그대로 그룹을 묶는 거고 그룹 바이로 묶여진 부분을 해빙으로 조건을 넣는 그런 구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정으로는 첫 번째로 공격 포인트를 찾을 거예요. example.com이라는 사이트에 idx는 1이라는 그 공격 포인트를 찾았다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 idx는 1 그리고 에러를 유발시킵니다. idx는 1에 해빙 1은 1 그리고 대시 이러면은 어떤 오류가 발생하게 되냐면 그룹 바이가 없이 해빙만 사용하게 돼서 이쪽에 보시면 그룹 바이 절이 없으므로 셀렉트 목록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는 글이 뜨게 되고 이게 해커가 원하던 에러 코드인데요. 이쪽에서 원하는 정보는 두 가지를 찾을 수 있어요. 첫 번째로 테이블 명을 찾을 수 있는데요. 멤버라는 테이블 명을 찾을 수 있고 idx가 첫 번째 컬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테이블 명과 첫 번째 열을 알았으니까 이걸로 그 다음 열도 찾을 수 있고 그 다음 열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는 방법은 이번엔 그룹 바이를 적어주고 idx 해빙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멤버의 BLD 열이 직계함수에 없다. 그러면 두 번째 컬럼은 BLD 열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각 컬럼의 자료형까지 알아내고 이걸 이제 응용해서 해커는 정보를 탈취하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유니온 베이스드인데요. 유니온 키워드는 두 개의 쿼리문을 결과를 통합하게 됩니다. 하나의 테이블로 리턴을 하게 되고 정상 쿼리문에 유니온 키워드를 사용해서 인젝션에 성공하면 원하는 쿼리문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유니온의 공격 가능 전제 조건으로는 컬럼의 개수가 같아야 되고 데이터 형식도 같아야지만 실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 예시가 하나 있는데요. 이번에는 게시글을 조회하는 SQL 구문이고 이 구문에다가 악성 SQL문을 집어넣는다고 보면은 너를 넣어주고 아이디, 패스워드를 넣어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딸 거예요. 딸 거면은 이 뒤에 또 대시를 넣어서 이 아랫부분은 다 주석 처리가 되게 되고 이 상태로 결과값을 보게 되면은 처음에 원하던 게시글 조회와 함께 아이디와 패스워드까지 모두 출력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원격 명령 실행이고요. 보통 MS SQL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법이고 저장 프로시저를 이용하여서 공격을 하고 파라미터를 적절히 조작하여서 저장 프로시저를 삽입하여 원하는 행위를 가능합니다. 이 방법은 난이도가 상당히 높고 사용하기가 어렵지만 공격에 성공을 하면 상당히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해킹을 받기 싫으면은 취해야 하는 대응 방안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입력값에 대한 검증인데요. 특수문자 검증 로직을 추가해서 특수문자가 입력된 경우 해당 요청을 막아냅니다. 두 번째, 에러 메시지.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에러 메시지를 노출하면 안 되는데요.
공격자가 원하는 정보는 보통 그 에러 메시지는 보통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에러 메시지를 노출시키면 안 되고, 원본 테이블에는 접근 권한을 높이고 일반 사용자는 뷰로만 접근이 가능하게 조치를 해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시 펑션을 이용하는데 사용자의 입력값을 데이터베이스에 그대로 저장하지 않고 SH256 이상의 보안성을 갖는 해시 함수로 해싱한 뒤에 저장을 하면 상대적으로 더 안전한 기법이 되고, 마지막으로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 구문을 사용하게 되면 사용자의 입력값이 데이터베이스의 파라미터로 들어가기 전에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미리 컴파일을 하여 실행하지 않고 대기를 합니다. 그 후에 사용자의 입력값을 문자열로 인식하게 하여서 공격 쿼리가 들어가게 되어도 사용자의 입력은 이미 의미 없는 단순 문자열이기 때문에 전체 쿼리문도 공격자의 의도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네, 이상입니다.